네, 오인혜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너무 좋은 날씨가. 예. 네네. 지금 인도는 49도라는 뉴스를 봤는데 그래요? 올 여름이 정말 최악의 예. 기후위기로 인해서 무더위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봄날이잖아요. 예, 너무 날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만끽하시기를. 자전거 타세요. 요새 참 좋아요. 자전거가 없어요. 그래요? 네, 하나 사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저거 있잖아요. 뭐요? 공유 자전거. 아, 공유 자전거. 그거 좋아요? 뭐 좀 빌려주시던지. 저 제 자전거 거요? 잘 타요. 아 그래요? 저 한 손 놓고도 타고 예. 두 손 놓고 조금 제 자전거는 저의 길이에 커스터마이즈드 되어 있어요. 비슷하잖아요. 저랑 거의 비슷하신 것 같은데 약간 사이즈가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0120님께서 오늘도 아이들 저녁 먹이며 뉴스알킥 듣고 있어요. 평화로운 저녁을 보내고 싶었는데 앞차기부터 웃는 게 아닌 뉴스이네요. 답답합니다. 예. 네. 아무래도 뉴스다 보니까 뉴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고민하고 문제 있는 것들의 예. 집합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9909님께서 국회의원 2년하고 중간 선거하면 좋겠습니다. 내란 옹호하던 분들이 뭘 잘했다고 대선 캠프를 꾸리시는지 어이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참. 정말 이 내란 지긋지긋합니다 정말. 빨리 그러니까 하여튼 정리되고 수사하고 빨리빨리 정리할 거 하고 새로 네. 시작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아직도 마음 한 구석이 너무 무거운 불안해요. 것 같아요. 불안감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네. 그래도 아직도 왜 저 사람들이 저러고 있지 하는 분들도 너무 많고요. 네, 예, 맞습니다. 자, 최상병 순직 사건 예. 수사 외압 의혹이 있는 핵심 인물이었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오늘 공수처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 임 전 사단장이 참관 과정에 대한 녹음을 요구하면서 해당 절차가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사팀은 지난해 8월에도 이 참관하에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시도한 바가 있는데 비밀번호가 기억이 도저히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잔금을 풀지 못했고 예. 관련 증거 확보에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비밀번호 이거 너무 안 좋은 예를 만든 분이 누구죠? 누구냐고요? 누구죠? 아시죠 그분? 안녕하십니까? 누구죠? 네. 정말 이거 너무 안 좋은 선례를 남겼어요.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뭐냐면 이번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요.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 잘했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서울법대 나오신 분들, 네.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가장 엘리트라는 분들, 육사 나온 분들. 아, 네, 그죠. 내란의 중심에 있죠, 지금. 이분들이 왜 정말 네. 그 어떤 교육기관에서도 왜 비육사 출신의 어떤 분들은 부활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네. 이러면서 자신의 불이익을 버티면서 어떤 말들을 하고 네. 용기를 냈는데 왜 어떤 우리 군 교육기관의 가장 엘리트 양성 기관이라는 어디 출신, 육사 출신인 분들은 하나같이 발뺌하고 네.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왜 그런지 한번 정말 처절한 어떤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학벌주의 좀 타파해야죠. 그게 학벌주의인지 아니면 네. 육사 자체의 어떤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거기 왜 그 가장 똑똑하다는 시험 성적이 좋았다는 그분들은 네. 모여가지고 왜 거기서는 그렇게 용기 있는 군인이 안 나왔는지 정말 부끄러워하고 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교육의 대책을. 그렇죠. 최우선 그러니까 군의 어떤 정점에는 국민이 있다는 인식을 왜 비육사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네. 물론 육사에서 그런 분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왜 출세를 안 했는지 그렇다면 거꾸로 네. 여기서 출세한 분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았는지 왜 전부는 안 그렇겠지만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육사 지금 현재 이제 육사에 교육을 하고 계시는 분들, 네. 생도들 정말 철저히 한번 좀 가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른바 잘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명예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네. 나라를 생각했는데 가장 잘 나갔다는 사람들은 가장 그 내란의 선봉에 선 다수가 그 가장 잘 나갔다는 사람들인지 육사의 인사는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 군의 인사는 또 서울법대에서는 왜 그 지금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그 학교에 그 법대를 나와서 이 사회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인지 그렇죠. 그런 데 대해서 어떤 그 학교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동문 네.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갑자기 제가 최근에 봤었던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교육 예. 관련된 분들이 나오는 방송을 찾아보게 예. 되는데 연세대 교육 그 교수님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벌주의로 1등부터 이렇게 예. 줄을 세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 우리가 조기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7살 아이들이 영어 막 시험을 보게 되고 예.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식을 죽이는 일이다. 예. 그리고 이 교육의 개편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 세계 자살률 1위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예. 그게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지금 않나라는 말씀하신 생각이 그런데도 듭니다. 원인인 아까 물론 뭐 제가 이 왜 어느 학교 나온 이런 학교 저도 물론 그 MB라는 분을 배출한 거길 나가지고 뭐 크게 할 말은 네. 없지만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치열한 생각을 하게 교육을 시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그렇죠. 교육이. 우린 정답이 있는 교육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앉아가지고 잘 외우고 선생님 말씀 들어서 잘 듣고. 이쁨 받아서 특혜 받고 네. 이런 분들이 출세를 하는 교육제도가 아닌가 지금. 그렇죠. 그리고 뭐 옳은 걸 시키거나 그런 걸 시키거나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은 네. 성적 받기 좋고 출세하고 또 네. 어떤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논쟁은 부족하고 맞아요. 뭐 이런 데서 오는 어떤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육사에서도 말입니다. 무엇이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군인상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공부해서 거기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그런 제도였다면 이렇게 네. 안 할 것 같아요. 군인뿐 네. 아니라 의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내가 얼마나 많은 환자를 살리고 싶은가, 예. 내가 얼마나 돈을 벌고 싶은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접근 자체가 너무 그 물질주의 이런데 너무 그렇습니다. 집중되어 저번에 있는 것 저는 그래서 같습니다. 이 서울대 의대 교수님 모시고도 제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상위 2%의 공부 잘하면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한지 네. 상위 0.1%의 공부를 잘하면서 환자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필요한지 그렇죠. 저는 국민 입장에서는 상위 2% 5%의 공부 그렇죠. 정도를 하면서 네. 환자에 대한 대한 어떤 애정 네. 혹은 그럼요. 의무 국민에 대한 물론 그분들도 돈 벌어야죠. 그런 돈 벌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아니죠. 모든 것이 어떤 자신들의 어떤 조직이기주의에만 속해 있는 분들보다는 그럼요. 환자를 생각하고 이런 분들이 그럼 한 공부는 상위 5%쯤 하면 그런 선생님들이 훨씬 우리 사회에 더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그렇죠. 이번에도. 환자에게는 그런 의사가 훨씬 더 필요하죠. 그리고 육사 나오지 않고 네. 내란이 있으면 상관에게 저항할 줄 아는 군인이 네, 참군인이죠. 육사보다 공부 좀 상경이 안 돼서 공부 좀 안 했어도 네. 그런 군인이 우리나라에 훨씬 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이런 황당한 계엄을 했을 때 저항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내각에서도요. 대통령이 저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할 때 장관 하나라도 장관 하나라도 이건 아닙니다. 네, 멈추세요. 그 사람이 무슨 대학을 나온 그런 말을 할 사람이면 행정도 잘했을 것 같아요. 이상민 장관보다 그런 분이 만약에 행안부 장관에 자리에 있었으면 훨씬 이태원 참사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그런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공부 몇 점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 교육은 그런 인재는 못 길러내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교육의 문제를 얘기하면 끝도 없는데 특히 저는 갈등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토론하는 문화가 조금 그렇습니다. 더 그게- 익숙하자면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토론하자고 하면 각자 얘기만 하고 끝나버리고 소리 지르고요. 익숙하지도 않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이게 이 후유증을 지금 겪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 교육에서 또 잘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정말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또 어떤 상식이 지배하는 세상이 오면은 조만간 네. 진짜 근원적인 생각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 우리 엘리트 교육은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우리 어떤 이 어떤 사회는 네. 이런 사람들만 출세하는 어떤 그런 구조가 아닌가? 네. 요건 잘못된 사람들이 출세하기 더 유리한 구조가 아닌가 혹시?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금방 해결은 안 되겠지만요. 네. 분명한 건 우리가 이번 내란을 보면서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깊이 맞아요.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이대로 계속 달려가도 되는 것인가 우리가? 그러니까 예. AI와 경쟁해야 되는 시대 때 뭐 많이 외우고 정답을 아는 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말도 안 되고요. 예. 자,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차 경선 진출할 4명의 후보가 가려졌는데 여기에 굉장히 분노를 드러내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예. 황교안 전 총괄 대표 그리고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와 극우단체들이 이거 문제 있다. 이거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은 이제 나경원 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콜드플레이가 저는 되게 컸다고 느껴요. 네. 이 콜드플레이의 콘서트를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 엄청난 밴드를 건드렸다. 콜드플레이예요. 세상에 그 드럼통부터 뭐. 그 드럼통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도 있지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스탠딩 구역의 청각 장애인들의 공간을 마련해서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고 웨어러블 조끼를 다 들여가지고 네, 드럼 베이스 진동이 몸으로 느껴지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렇군요. 네, 그런데다가 뛰게 만들면은 에너지가 생겨서 C 스테이지의 무대가 작동하는 이 친환경과 차별, 평화 이런 콜드플레이 땡큐 노 땡큐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예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맛있는 거 드세요. 알겠습니다.